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간이 이제 나흘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공화당 민주당 간의 딜이 잘 안 되면은 1월 19일 금요일에 정부 폐쇄가 올 것이다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시간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예산 통과 문제입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가 여러 개인데 달카 추방 해결 문제, 멕시코 장벽 쌓기, 국가 보안 예산 문제, 임시민 규정 개정 문제, 국방비 증액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입니다. 지난주에 상원의 범정당 소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퇴짜를 놓고 여기에 겸해서 X-Whole Countries라는 비열한 용어까지 써서 협상은 거의 끝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장기 예산 통과를 아예 포기하고 종전처럼 단기 임시 예산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예산 통과가 실패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공화당이 다수당으로서 많은 질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간 선거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모두 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우선 수십만 명의 임시 실업자가 나오게 되고 스몰 비즈니스까지 장사는 망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 협상 현재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또 이 난항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 폐쇄가 된다면 손해는 누가 보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까지 예산 통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이 들고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간 합의안은 그런대로 공을 좀 들인 안이었습니다. 첫째로 드리머들의 추방을 중지한다. 둘째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보안 예산을 제공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멕시코 장벽 쌓기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퇴짜를 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선 국경 보안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또 임시 보호주의를 주는 이민이라든가 가족 초청 이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해서 앞으로 이민이 계속 증가할 요소가 된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때 지금 한창 말썽이 되고 있는 X-Whole Countries, 이 단어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정당 소위원회에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제공한 것이 바로 이 비열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일반 시정 잡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속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화이트하우스에서 대통령이 상원의원과 장관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국격을 훼손할 수 있는 언어다. 또 이것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내용이다.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개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 racist president를 뽑았구나. 바로 이겁니다. 여하튼 이 사태로 예산 협상의 돌파구는 거의 닫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준비하는 것은 우선 또 하나의 임시 단기 예산을 통과하는 겁니다. 협상 기한을 좀 늘려보자는 것인데,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4차례나 임시 예산으로 연명을 해왔고, 지난 연말에 임시 예산 통과 시에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고,
또 드리머들의 추방 시점이 바로 3월입니다. 그 전에 결판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을 하라는 것이 모두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임시 예산 수용도 명분이 없고 드리머들의 보호도 더 이상 연기할 시간이 없다.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예산 통과 거부 이 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연방정부 폐쇄가 오게 됩니다. 2013년도 10월에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시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데 의회가 공화당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폐쇄에 대한 비난을 공화당이 크게 받고 정치적인 손실을 봤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정부가 폐쇄가 된다면 우선 다수당인 공화당이 욕을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바닥인데 정부 폐쇄까지 하면은 중간 선거 결과에 무리가 올 것은 거의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정치적인 손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선 이번 중간 선거에서 재선에 나와서 이겨야 될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 의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중에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Red States,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 이긴 주에서 승부를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주들이 백인 다수 지역이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주들입니다. 여기에서 10명이 다 이긴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인디애나,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다코타 등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잃게 되면은 지금 소수당에서 그대로 소수당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차기 대선을 꿈꾸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공화당의 예산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80만 명의 드리머들의 운명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그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입에서 나온 저속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전국이 지금 얼어붙게 되니까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조치가 하나는 나는 레이시스트가 아닙니다 라는 선언을 다시 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실언을 폭로했던 일리노이주의 닉 더빈 의원을 공격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닉 더빈의 말은 완전히 허위 진술이다 라고 트윗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어제부터 닉 더빈 의원을 호칭하면서 니키 더빈으로 호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닉이 아니라 니키라는 말은 허약하다,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해 빠진 닉 더빈 상원의원이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이트하우스 현장에서 나온 단어도 ex-whole countries가 아니라 ex-house countries다 라는 주장이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뜻은 모두 같습니다. 비열한 저속어인데 한 나라를 지칭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닉 더빈 상원의원, 내가 처음 한 말 그대로 나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자세를 어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통과 마감 나흘을 앞둔 정가의 모습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1월 16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살 어린아이부터 29살까지의 남매 13명을 어두운 방의 침대에 사슬로 묶어 학대한 부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은 로스앤젤레스에서 160마일가량 떨어진
페르스시의 한 주택을 수색해 침대에 사슬과 자물쇠로 묶여있는 13명의 어린이와 성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살부터 29살까지의 남매로 확인됐으며 모두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부모가 사슬에 묶어놓고 고문과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부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와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5경보가 내려져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데 이어 일본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 오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NHK는 오늘 퇴근길에 뉴스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발령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그러나 5분 후인 오후 7시경 이러한 속보는 잘못됐다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속을 발언을 이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 주재 미국 대사들이 줄줄이 초치되고 있습니다. 골드스타인 국무부 차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남아공 가나, 헤이리, 보츠와나, 세네갈 주재 미 대사들이 정부로부터 소환됐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사들이 잇따라 초치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속을 발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 미중 양국 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정세에는 최근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관련국들이 어렵게 이뤄진 상황 완화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힘쓰고 대화 재개 조건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관련국들과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이 문제를 둘러싼 단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지방에 오늘도 겨울 추위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오늘 시카고 지역에 2인치의 눈이 더 내리고 추위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4도 내외, 그리고 윈칠은 마이너스 4도입니다. 경찰은 노면 상태가 미끄러움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경찰관 다양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경찰 임용이 백인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카고 경찰 임용 통계에 따르면 1,679명의 임용 중 백인 비율이 50%, 흑인이 12%입니다. 시험 응시자는 2016년도에 흑인 35%, 백인 20%, 그리고 히스패닉이 32%입니다. 시카고의 한 남자가 혹한 속 홈리스에게 새 신발을 선물하는 장면이 페이스북에 올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마리우스 앤더슨은 어제 CTA 레드라인에서 해진 신발을 신고 있던 무숙자에게 자신의 여벌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이 장면이 다른 승객에 의해 페이스북에 올려져 어제까지 27,000명이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웨어 국제공항 이용객들에게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홍역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지난 10일 시카고 오웨어 국제공항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이 전염성 높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당일 오웨어 공항을 이용한 이들에게 주의 깊은 관찰을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 오후 들어 차츰 멈추겠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24도, 밤 최저 7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22도, 밤 최저 18도. 목요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3도. 금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이 40도대로 오르면서 주말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2도입니다.